안녕하세요.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소개하고 단지에 입주하신 입주자분들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사고 발생 메커니즘, 관련 법률에 대해 이야기해드릴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이곳은 환경기업의 창업 및 해외 수출까지 다양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하고 넓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이곳저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직원이라면 클러스터 누리집에 가입해 사업 지원, 연구 지원, 시설 이용 등 클러스터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점을 유의하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공항, 철도 등이 인접해 있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 뒤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범암역 셔틀버스 탑승장은 다음과 같으며 통근버스 탑승장은 누리집의 단지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에 도착했으면 가장 먼저 로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로비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내부인은 출입증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재직증명 자료를 통해 신청한 뒤 보안 서약서 진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은 어떨까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을 이용한 출입 등록을 통해서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 방문할 외부인이 있다면 정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신분증 확인 절차 등 출입 등록이 필요함을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인의 경우 최초 등록 시에만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으시고 이후는 정후문, 연구, 실험, 시동, 출입문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출입 허가를 받았으니 본격적으로 이곳의 각 시설을 살펴볼까요? 먼저 연구지원 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지원 시설에는 본부동, 연구실험동, 강당, 다목적 체육관, 홍보전시관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부동 곳곳을 둘러보겠습니다. 본부동은 직원들이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돕는 카페, 편의점, 휴게실과 같은 편의시설과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우편실,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하고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환경벤처센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실, 소, 중, 대 회의실과 같은 대관시설을 본부동 옆에 위치한 251석 규모의 강당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단체 모임이나 미팅 시 협업이 용이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하는 서적을 찾아볼 수 있는 도서 자료실입니다. 이 정도면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에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죠? 참고로 대관시설과 도서 자료실은 모두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연구실험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실험동에는 연구사무실이나 전용 실험실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연구 개발이나 실험 분석을 진행합니다. 입주자분들은 입주 기업들끼리의 파트너십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클러스터는 자체적으로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업의 히스토리와 비전 등 콤팩트하게 소개해 연결고리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체육시설로 넘어가 볼까요? 이곳은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요. 체력이 곧 성공의 힘, 직원 모두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또한 클러스터 누리집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회원가입은 필수겠죠. 이번에는 연구지원시설을 지나 연구시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연구시설에는 파워 플랜트동 및 시제품 생산 지원 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파워 플랜트동은 실험 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거나 입주 기업의 원활한 실험 및 활동을 지원하면서
수제품 생산 지원 시설에서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CNC, 레이저 커팅기 등 장비와 제품, 설비의 시제품 제작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음 연구시설로 넘어가 볼까요? 이곳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동과 테스트 베드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파일럿 테스트동은 상하수, 해수, 대기, 물 제이용, 생활환경, 비점 오염 등 환경 전 분야에서 파일럿 테스트가 가능하고, 테스트 베드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더욱 질 높은 실증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클러스터에는 산책로 및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볼거리와 휴식이 제공되는데요. 친환경적인 삶에 더욱 일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게스트하우스 또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후에 이용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한 창업벤처 녹색 융합 클러스터 탐방 어떠셨나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크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입주자분들이 이곳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실까요? 다음은 기본 안전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내에는 많은 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클러스터 내 생활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시설 관리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부터 보시겠습니다. 클러스터 시설 사용자들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기술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다음은 제5조 원상복구에 관한 지침입니다. 만약 입주기업이 퇴거 또는 계약 변경에 따라 이전할 경우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제7조 금지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설 사용자는 시설보호, 안전관리, 환경정화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첫 번째, 건물 내외 모든 시설물이나 벽체에 낙서 또는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두 번째, 커피 보틀을 제외한 취사 도구를 반입하거나 옥내외에서 취사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세 번째, 석유,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한 냉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네 번째, 실내에 동물을 반입,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다섯 번째,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금지이고요. 지정된 흡연 부스는 총 5곳으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에 위배되는 배출물이 발생되는 장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어서 지침 항목을 마저 볼까요? 지침 항목 제8조 안전관리 책임은 입주기업의 연구 및 생산활동 등으로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입주기업이 책임진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17조 화재 예방입니다. 입주기업 및 전 직원은 소방훈련 및 민방위 훈련에 적극 참여해 유사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 비상계단, 소화전 주변에 적재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제37조 기업 입주시설 출입 관련 사항입니다. 클러스터 시설 관리자는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입주시설에 출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제38조 지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폐수, 폐기물 및 화학물질의 클러스터 내 반입 사항에서는 입주기업이 클러스터 내로 화학물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로 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클러스터 화학물질 반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한 원료 폐수,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과 관련해 취급 전 과정에서 걸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클러스터 내에서 모든 차량이 반드시 단지 내 규정 속도를 2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클러스터를 걷다 보면 하천 및 저류지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낚시, 수영, 폐수, 오물, 무단 방류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클러스터 시설관리 지침 규정사항을 머릿속에 새기고 철저히 준수할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은 왜 사고가 날까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란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5개의 도미노 피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사회적인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둘째, 개인의 성격적 결함. 셋째,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 넷째, 사고. 다섯째, 재해. 이렇게 5개의 복합적인 요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이론입니다. 즉, 5개의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연쇄 적용을 해서 발생한다는 건데요. 5개의 도미노를 일렬로 세워놓고 어느 한쪽 끝을 쓰러뜨리면 연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해보면 5개의 도미노 피스가 하나의 사고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작업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작업자의 작은 실수는 작업 환경이나 선천적인 기질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첫 번째 도미노 피스, 선천적 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은 이렇게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A 작업자는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고 개인적 결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행동을 한 A 작업자는 불완전한 작업 환경 상태를 만들고 안팎으로 변수가 생긴 현장에서는 우연한 일에도 사고가 쉽게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사고 우연성, 도미노 피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해나 손상, 즉 재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 하나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어느 한 도미노를 없애면 연쇄성이 중단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해나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업 주위의 불안정한 상태나 인간의 불안정한 행동 요소를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유해 화학물질에 방호장치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유해 화학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업자가 안전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이 또한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이 만나면 사고로 연결이 되고 사고는 재해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미노 이론에 근거해 불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방호장치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또 무리한 작업 금지 등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해 우리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간 소개, 안전교육, 사고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 탐구해 단지의 특성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혔다면 지금부터는 이곳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법적 준수 사항을 확인해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단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조항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규정 사항으로는 연구실의 연구개발 및 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 운영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연구실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연 1회 이상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안전점검의 실시와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 공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의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에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과 함께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한 대상별 교육훈련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상세 종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연구실 사고보고 절차 프로세스입니다. 내용을 규정해보면 연구 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는 화학물질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항을 확인해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클러스터에 화학물질을 반입해 연구 실험동과 파일럿 테스트동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은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기업에서 쓰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규정 사항입니다. 실험실 특성에 맞는 고글, 안전모, 내화학용 장갑, 방독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사업장의 출입구,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취급시설 설치 운영 시, 변경 요인 발생 시,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 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에 따라 제출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설치 검사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가동 전 1회 진행하며 정기, 수시 검사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년 주기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지정,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유해 화학물질 실적 보고 통계조사 시스템의 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률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배출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항을 확인해 이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폐수, 하수, 폐기물 등 실험 원료 및 화학물질 반입이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 누리집을 통해 구비 서류 첨부를 해 반입일 7일 전까지 반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환경팀을 통해 통합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실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 폐수 분석 후 성분을 증빙해 누리집 실험 지원 관리에 폐수 처리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외 입주 기업은 폐기물 또는 폐수 배출 시 환경팀에 직접 문의 또는 클러스터 입주 가이드북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기술원 양식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주요 규정 사항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가 인지하고 실행해야 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작업 방법 등 안전조치를 습득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상황 등의 장부 기록과 보전 및 보고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항을 확인해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해 고용보험 가입 업종 및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규정 사항입니다.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시간을 확인해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사업주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와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보고사항이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진공 포장기 등 위험 기계 기구 사용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 자체에 대한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면제, 적용 시기가 다르니까요.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규정 사항인데요.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창업 벤처 녹색 융합 클러스터에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률 파트 마치겠습니다. 세부 조항 및 보다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연구환경안전 가이드 및 관련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의 생활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곳의 자원을 한껏 활용하셔서 우수한 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도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